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 성실하게 양치질을 하는데도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평생 하루 3번, 식후 바로 양치질을 철칙처럼 지켜오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치아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매번 양치할 때마다 5분씩 꼼꼼하게 하시고 치약도 미백 효과가 좋다는 제품만 골라서 쓰셨죠. 그런데 75세가 되신 후부터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찬 것을 드시면 아이고, 이가 시려 하시더니 나중에는 따뜻한 차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잇몸에서는 가끔 피가 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치과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의외였어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너무 자주 하신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고 해왔던 습관이 실제로는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키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대학병원 연구자료도 찾아보고 심지어 해외 논문까지 뒤져가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올바른 구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양치질 상식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의 양치질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구강 관리가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평균 6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내용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질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듯이 잇몸과 치아도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이 20대보다 약 40% 정도 얇아지고 탄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젊었을 때 잇몸이 두꺼운 가죽 장갑 같았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얇은 비닐 장갑처럼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꺼운 가죽 장갑은 좀 거칠게 다뤄도 괜찮지만 얇은 비닐 장갑은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찢어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칫솔로 하루 3번 이상, 그것도 5분씩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잇몸 퇴축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이 잇몸 퇴축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바로 과도한 양치질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이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 퇴축이 2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세질수록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었어요. 잇몸이 내려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시린 증상입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찬 것, 뜨거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아픕니다. 두 번째는 충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치아 뿌리 부분은 범랑질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치가 훨씬 쉽게 생겨요. 세 번째는 심미적인 문제입니다. 치아가 길어 보이고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칫솔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잇몸 손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둘째, 양치 방법을 바꾸세요.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드럽게입니다. 달걀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강도예요. 셋째, 횟수와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2번만,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닦으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잇몸과 치아만 상하게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치약 선택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마트나 약국에 가시면 치약 코너에 미백 효과, 치석 제거, 강력 세정, 플라그 완전 제거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써져 있죠? 당연히 이런 제품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질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 범랑질이라는 것은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사과의 껍질이 과육을 보호하는 것처럼 치아 내부를 지켜주는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70세가 되면 이 보호층의 두께가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오래 신은 신발 밑창이 닳아서 점점 얇아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미백 성분이나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얇아진 보호막이 더욱 빠르게 마모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이상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잇몸 염증도 40%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해서 쓰셨거든요. 하얀 이가 예뻐 보이잖아라고 하시면서요. TV 광고에 나오는 하얀 치아를 가진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렸는데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평생 좋은 치약이라고 생각해서 써왔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 저마모성 치약을 선택하세요. 포장지를 보시면 저마모성 또는 민감성 치아용, 센시티브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치약들은 연마제가 적게 들어있어서 약해진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둘째, 불소 함량을 확인하세요. 1000에서 1500ppm 정도가 적당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효과가 없어요. 셋째,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천연 성분 치약 중에는 연마제가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넷째, 치약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공할 만한 크기로만 사용하세요. TV 광고에서 칫솔 전체에 치약을 짜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건 판매를 위한 마케팅일 뿐이에요.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직후 3분 내에 양치질하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니 말이에요.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식초가 들어간 음식 등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져요. 마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야채가 부드러워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에 의해 더 쉽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치아 표면이 이미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치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그룹과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을 비교했더니 즉시 양치한 그룹에서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산성이 강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 식후에 마시는 커피, 소화에 도움된다고 드시는 매실차, 심지어 일반 물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마시는 이온 음료까지도 모두 산성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고 치아 표면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둘째, 식후 즉시는 양치 대신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 찌꺼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고 산성도도 어느 정도 중화됩니다. 셋째, 정말 급하다면 양치 대신 불소가 포함된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아예 양치 시간을 식사와 연관 짓지 말고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으로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세요.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 탄산음료, 와인 등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직후 양치질을 한 그룹이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보다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 귤, 오렌지, 탄산음료, 와인 등을 드신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 시간을 식사와 연관 짓지 말고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으로 고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시는 구강건조증입니다. 나이 들면 입이 마르는 게 당연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예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입이 마르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65세 이상이 되면 침샘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침 생산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합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수면제 등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침 분비를 더욱 줄이게 돼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5에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구강건조를 부작용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지만 약물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침이라는 게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입안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해요. 또한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도 필수적이고 소화 과정의 첫 단계도 담당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산 없이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자연적으로 세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잇몸에 세균이 쌓이기 쉬워져요. 세 번째는 구강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 감염이 흔하게 발생해요. 입안에 하얀 반점이나 따가운 느낌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각 상실입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식욕이 감소하고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음식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구강건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인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씹는 동작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셋째, 약국에서 파는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세요. 스프레이 형태나 젤 형태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제공해줍니다.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오히려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밤에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구강 건강이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안의 문제가 심장이나 뇌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입안의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세균들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게 돼요. 이 세균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며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약 20% 높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중증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0%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잇몸 염증이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당뇨병과의 관계도 양방향적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 질환이 더 잘 생기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수명과의 연관성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6.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세요. 손자, 손녀의 성장을 더 오래 볼 수 있고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점입니다. 구강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저하도 더 느리고 사회활동도 더 활발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구강 건강이 나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제대로 씹지 못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딱딱한 채소나 견과류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겨요. 둘째, 말하기가 어려워져서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치아가 없거나 상태가 나쁘면 웃는 것조차 꺼리게 되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은 구강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치질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첫째,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세요. 하루 2번만, 한 번에 2분간 부드럽게 양치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세요. 부드러운 초극 세모 칫솔을 사용하시고 점화모성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콩알 만큼만 사용하세요.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셋째, 양치 타이밍을 바꾸세요. 식후 바로가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시고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기상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으로 시간을 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강 환경 관리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고 구강 건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무설탕 껌이나 사탕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치아 사이 청소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치석 제거도 받으시면 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일곱째, 생활 습관도 점검해보세요.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과도한 음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도 줄이세요. 여덟째,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담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중에서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것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평생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것은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제는 찬 음료수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세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나이는 정말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80세에도 90세에도 심지어 100세까지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고 삶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미소로 더 젊게, 더 자신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